(2013년 11월) 베버리힐스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 K소호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취지는 한국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를 명품 계열에 합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부자 동네인 베버리힐스에 그것도 한국 제품이 입점한다는 보기 좋은 포장된 명분에 당시 한국 정부와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 텅 빈 K소호 매장은 오히려 제품을 초라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결국 올해 8월 말 K소호 매장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늘 시사한타는 중소기업 중앙회의의 K소호 사업이 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나아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김지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K소호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측되었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이름이 없는 한국 중소기업 브랜드를 이 명품들이 쭉 늘어서 있는 로데오 거리 한복판에서 판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최초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는 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이 미국 상류층들에게 직접 선보이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겠다. 네, 이 매장이 위치한 곳이 서부 지역 핵심 상권으로서 현지인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 등 세계 전역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 성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전혀 사전 시장 조사가 되지 않은 거였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3년 11월 당시의 K소호 매장 오픈식 모습인데요. 당시 오픈식에는 이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과 롯데 면세점 사장, 그리고 코트라 LA 무역관장, 한인 회장 등 20여 명의 인사들이 초청됐었습니다. 굉장한데요. 네, 그렇죠. 당시 중기중 회장이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다. 베버리힐스는 누구나 런칭하고 싶어하는 곳이고 성공하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결국 성공을 못한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당시에는 어떤 상품들이 입점을 했나요? 그리고 미국 서부 명품 거리 베버리힐스에 한국 제품이 들어온다. 이런 좋은 이미지로 겉만 보고 많은 한인 기업들이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작은 이 JST나 김연아 귀고리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유명하죠. 네, 이 브랜드와 당시 인기를 끌었던 디자이너 육심원의 가방과 다이어리, 그리고 호미가 가방, 그리고 토니모리 화장품 등 7개 제품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이 호미가 가방은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으로 유명세를 탄 곳인데 그 당시 소위 말해 잘 팔릴 것 같은 제품들만 모아서 가져온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겉으로 보여주기식의 효과가 필요했을 테니 중소기업이라기보다 당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을 들여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픈한 지 1년 후였나요? 방금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 저도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딱 1년 후인 2014년 11월에 한국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 브랜드를 매장 전면에 배치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이 K소호 매장에서 유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이고 또 1년 동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이 유명 브랜드로부터 발생했다. 이 매장 전면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비치해서 소규모 제조업체에는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의 시장 개척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 인기 상품 판매에만 주력했던 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됐고요. 결국 지명도가 떨어지는 상품들은 매장 뒤편에 배치되고 공간마저 작아서 이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취지와 약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이후로는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매장을 직접 방문해 봤는데요. 일단 매장 규모는 꽤 큽니다. 2,784스퀘어피트, 한 77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매장 앞쪽에 보면 이 휴대폰 케이스나 가방, 그리고 K-뷰티 제품, 액세서리 등이 전시돼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생활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요. 우선 앞쪽에 전시되어 있는 핸드폰 케이스 브랜드는 이 케이소 매장이 생길 당시부터 쭉 있었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금고를 팔고 있었고요. 이것도 재밌는 게 브랜드 호미가의 가방이 아직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얼핏 보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요. 네, 비싼 가방 한 $8,000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가인데요. 네,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고 다녀서 유명해진 브랜드의 가방인데 지금은 90%까지 세일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무소음 벽시계입니다. 아이디어 상품이라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제품인데요. 가격대는 $28에서 $48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직원들은 이 제품의 특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here's clocks, just regular clocks. Is any specific? No. No, just regular clock. Yeah, I guess just the design of uniforms and stuff. Yeah. 제 생각에도 직원들 교육이 조금만 더 잘 돼 있었더라면 더 물건들이 더 잘 팔렸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칫솔꽂이나 거치대 그리고 쿨링 팔토시들이 판매되고 있었고요. 뒤쪽 세일 코너에 가면 이 양말 건조대 등의 생활용품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포장이 뜯겨 있는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한국의 이미지인데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명품거리에서 팔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마침 저희가 한국에서 온 관광객을 매장에서 만났는데 이 제품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보면 되게 반갑긴 한데 아무래도 좀 명품 거리에 막 70% 할인하고 있는 제품 팔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조금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가 새겨질까 봐 좀 걱정스럽긴 해요. 정말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난해에는 이 욕설이 적힌 가방을 판매하면서 한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실제로 받았었고요. 그게 바로 화면으로 보시는 가방인데요. 이 중소기업 중앙에는 한국 풍자사랑에서 제작한 유명 붓글씨 작가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알리기 위해 전시해둔 것이라며 이것을 비속어가 아닌 예술작품으로 봐달라고 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베버리힐스, 이거 렌트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나가는 돈에 비해 수익은 어땠나요? 네, 물론 초기에는 이게 새로운 시도였다, 용감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부자 동네고 그만큼 땅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렌트비가 한 달에 $50,000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중소기업 중앙회 측은 5년간의 운영 계약이 끝나서 이번 K소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잘 됐다면 굳이 로케이션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겠죠. 네, 저희가 판매 실적은 어땠냐, 적자는 아니었냐고 묻자 적자는 아니었다. 이 매장 운영에 월 $80,000, 1년으로 따지면 $1,000,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처음부터 K소는 전시 효과만 나타내려고 했던 거고 부수적으로 바이어 연결이나 이런 매치메이킹 등에서 오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왜 굳이 비싼 땅에 이곳에 굳이 매장을 세웠어야 했느냐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 판매 실적 통계가 나와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받은 판매 실적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판매 실적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5년간 판매 실적이 $1,470만 이상이었습니다. 매장 판매 실적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 매장 및 매장 연계 현지 유통망 실적이었는데요. 2013년 오픈 당시의 매출이 $167,000, 그리고 4년 사이에 $400만 오르면서 많은 실적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매장 판매 실적만이 아니고요. 벤더나 바이어와 연결이 돼서 2차, 3차 수입이 이뤄진 경우,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까지 다 합친 금액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마저 올해는 아무리 상반기인 걸 감안하더라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렇다면 현재 K소호를 통해 몇 개의 중소기업이 진출을 했고 그리고 몇 개의 기업이 살아남아 있나요? 네, 따지고 보면 450여 개 기업이 진출을 했고 총 2,000여 개 품종이 전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20개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화면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매장을 갈 때마다 저렇게 텅 비어 있는데 차라리 저런 아이디어 상품들을 팔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한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그 범위를 차차 넓혀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사업을 접고 다음 사업 컨셉에도 한인들은 제외돼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다 했을 때 이 서부 럭셔리 동네인 베버리힐스에 진출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과시하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버리힐스 매장 사업을 접고 내년에 또 이런 매장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한인타운은 후보지 검토 지역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후보지는 아무래도 LA에서 그 한인타운 안에는 하기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제품들을 한인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한인타운을 벗어나되 너무 멀지 않은 적당한 곳에서 시장 조사를 조금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그럼 K소호 그리고 이외의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읽어봤는데, 웹사이트 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그럴싸하던데 아니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이 중소기업 중앙회뿐만 아니라 이 중소기업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과거 중소기업청으로 불렸던 이 한국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그리고 코트라,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요 지원 루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K소호는 중소기업중앙회 LA 사무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한국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이 중소기업중앙회 LA 사무소를 KBIZ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법인을 아예 따로 설립을 하고 미국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소호 매장은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지원은 없었나요? 네, 이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K소호에 자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 정부 유관기관이나 지자체의 연락을 다 취재를 해봤는데, 특별히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플러스 이런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자금 지원이랑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직접 바이어를 찾게 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정부 보고서 같은 걸 내가지고 기업들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사실 이제 코트라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이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나요? 네, 우선 이런 예산 지원은 해외 유통망 사업 명목으로 지원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저희 이 예산이 해외 유통망 사업이라는 예산에서 투입이 되는데 13년도에 그 중기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됐고 주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2019년 3월달 되면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제가 이번 K소호 폐점과 관련해서 그동안 한국에서 얼만큼의 지원이 있었고 또 예산 지원이 됐고 또 이 밖에 지금 중소기업 진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의를 하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물론 부서도 많고 직원도 여러 명이어서 바로 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담당 부서 직원조차 이 K소호 매장 운영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지금 매장은 지금 폐쇄가 됐거든요. 지금 진흥공단에서 예산이 끊긴 거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쵸. 저 예산 투입은 3월 달에 끝났고 8월 달까지 그냥 뭐 운영만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에 연락을 해서 매년 K소호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또 투입 대비 성과는 어땠는지 이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또 현재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 이런 좀 황당한 얘기만 들었습니다. 물론 자료는 2주일째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딱 미국만 딱 구체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그 중소기업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K소 사업이 유일한 사업이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사실 지원 루트는 많은데 중소기업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별 효과가 없으니 활용을 안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이 코트라의 정책 지원 사업을 예로 들어서 이 통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돈 문제 이외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미국 진출은 꾸준히 지속되는 것이 아닌 이 한 번의 경험, 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진출 지원 정책이 코트라의 인큐베이터 사업 아닌가요?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수출 판매를 개척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네, 좀 이 부분이 복잡한데 이 2003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큐베이터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 MB 정부 시절에 코트라 무역 간의 인큐베이터와 통폐합이 됐는데요. 다시 말해 현재는 코트라 관할 인큐베이터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파견을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까 코트라 수출 인큐베이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인큐베이터로 이동합니다라는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트라 쪽의 뭐 그런 거긴 한데 이제 파견사는 중진공에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양기관이 아마 협의를 했을 거예요. 중진공 사무소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법적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다 이제 코트라 그걸로 일단 다 돼 있는. 지금은 저희가 23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20개. 그게 뭐 매년 로테이션 되는 형식인가요?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최초에는 보통 2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1년씩 2번 연장해서 최대 4년 정도까지는 계실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지금 한 몇 개 기업 정도가 뭐 소위 말해서 미국에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이런 미래의 먹거리랄까요? 그런 게 있다고 보니까 다 나오시는 거고 실제로 이게 뭐 수출이 미국 시장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뭐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고는 또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코트라 측에선 인큐베이터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웹사이트 상으로는 사무 공간을 제공을 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단기 출장 중소기업의 서비스나 행정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담당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 운영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 몇 개의 기업이 나와 있는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팀에서 그쪽 BI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계정이. 그쪽으로 바로 자금을 전도해주고 그럼 중진공에서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저희랑 협력할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고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해외 중소기업 자체 저희가 하니까 저희 밑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의 독립된 팀장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통화 후에 답변에서 운영 예산은 코트라에서 나오는 건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진출한 기업 중에 살아남은 곳도 전체의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랫동안 경기 비즈니스센터 북미 사무소 소장으로 계셨던 분을 만나서 이 중소기업 진출 지원 사업의 아쉬운 점에 대해 좀 들어봤는데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사실 이런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일단 공관이라는 구조상 한 기업만 지원해주기는 어렵다. 또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1년에 한 20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해달라. 판매를 해달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사와 기업회가 지사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해가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지사와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미리 돈을 받죠. 이제 기업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 부담금이 뭐 300만 원 1년에 이제 부담이면은 절반 정도는 국가가 이제 부담해주고 절반 정도는 그 기업이 부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20개 기업. 근데 우리 이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 밑에 직원 2명을 두고 저하고 소장이 현재 3명이서 일을 하는데
그 3명이서 거의 뭐 이제 저는 총괄하고 밑에 한 직원이 1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사처럼 운영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거기에 또 돈을 못 만지게 촉인했어요. 돈을 못 만진다는 거는 그냥 이제 매일 주고받고 이제 뭐 시장 조사 같은 거 해달라 하면은 뭐 해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형식적인 이제 그런 어떤 지원밖에 할 수가 없죠. 실제 K소호나 인큐베이터를 통해 미국에 진출했던 한국의 중소기업 입장이나 아니면 현지 바이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 중소기업들과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지원단체 루트는 많은데 뭔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예전에는 코트라 정부 지원 차원에서 이 3개월씩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런 무역금융 교육이나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정부 조직의 프로그램 교육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단 덜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많은 기관이 한꺼번에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여러 군데서 나눠서 하다 보니 약간 혼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통일된 그 중소기업 지원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뭐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물을 수출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뭐 FDA라든가 이런 승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한국 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냥 수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물건만 가져오면 수출이 되는 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저희들이 해보면 종종 있습니다. 기초적인 거 아주 그런 것만이라도 좀 해서 한국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바이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코트라 본사 측에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코트라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런 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교육 지원이 많다 보니까 코트라의 교육 기능은 약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역진흥하고 투자 유치가 이제 가장 큰 미션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 코트라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은 무역을 갖다가 촉진하기 위한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뭐 아카데미 전체가 아카데미에서 하는 교육 과정 전체가 우리 저희 사업 중에 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보긴 어렵고요. 지원적으로 약하다면 한국 중소기업들과 현지 바이어들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난 2016년 10월에 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KBG 미국 중소기업 연합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총회도 갖고 이 옥타라든지 한국 상사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의견도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 업체들을 보면 한남체인이나 김스전기 등 한인 중소수입업체 35개사, 그리고 미국 진출 한인 제조 물류기업 17개 회사, 모두 52개 회사가 회원사로 참여해 있었습니다. 꽤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거고요. 이 현지 바이어들이 하는 이야기는 중소기업들의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전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코트라나 이 정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실제 이런 게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쯤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한 정부 지원 사업. 일단 코트라를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 하나가 인큐베이터 운영, 그리고 CES 중소기업 부스 마련인데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아까 인큐베이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매년 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중소기업 부스가 마련되고 네. 또 이걸 통해서 코트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바이어들과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고 따진다면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매년 60여 개의 기업들이 중소기업 부스를 통해서 CES에 참가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실제 바이어들과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관세청을 통해서 세금을 냈냐, 또 실제 계약 사인의 도장을 찍었냐 이런 여부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고 회사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코트라 담당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CES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는 거지
실제 팔로우업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바이어들도 실질적으로 이 CES 중소기업 부스관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CES는 우리 옥타하고 그런 성공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관심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예. 물론 이 옥타 측의 말이 모든 중소기업의 진출 현황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 측면으로 봤을 때는 딱히 성과가 없어 보인다, 이런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성과보다 최근 아마존이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걷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면 코트라나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기관들이 뭐하러 미국에 나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온라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쭉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루트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뭔가 실속이 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부 차원이나 민간단체, 그리고 여기 있는 관련 단체들까지 잘 연계를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의 방향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지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 베버리힐스 K소호 매장을 접는 중소기업 중앙회 다음 사업 목표입니다. 사업 초반 적극적으로 나섰던 정부 기관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요?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해외 사업을 꾸리고 그 사업 명분으로 챙겨가는 예산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책 지원 사업으로 이들을 도와준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말뿐인 중소기업 지원, 이 명분으로 나와 있는 공관들이나 단체들이 서로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이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